축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4년 월드컵 이전에 대한민국 최대의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1,500명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팀의 성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재미있고 대한민국인들의 오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월드컵에는 총 24개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중 2개가 아시아로 할당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선전을 거쳐 힘겹게 통과했는데 결승 30초 전에 이라크의 골로 일본을 골득차로 제치고 도하의 기적으로 불리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위키백과의 1993년 일본 대 이라크 축구 경기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8%가 1994년 월드컵에서 자국이 우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적어도 그룹 스테이지에 진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67%로 매우 높습니다. 단 21%만이 그룹 스테이지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는 매우 낙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54년, 1986년, 1990년 월드컵에만 진출한 바 있고 그룹 스테이지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인들이 왜 여전히 맹목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류에서 오만은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중 4%만이 월드컵 우승을 예측하는 반면 여성 중 12%가 예측합니다. 농구의 경우 22.8%가 월드컵 우승을 예측하고 있으며 대학 수준 이상의 경우 1.9%입니다. 1.9% 위 값도 매우 높지만 적어도 너무나 무리한 것은 아니면 이는 교육이 운명을 바꾸고 지식이 사람들을 더 객관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용자 그룹 중에서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것이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룹 스테이지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훨씬 높으며 그중 가장 가까운 것은 30대 남성들입니다. 경제적 성장과 교육에 대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자세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인들의 오만은 객관적입니다. 이전에 분석한 대로 이것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세뇌 교육과 대한민국의 신속한 성장으로 인해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명확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 시민들은 해외여행이 제한되었으며 중국에 가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팀의 실제 성적은 어떻습니까? 3번이 라운드 후 대한민국은 모든 그룹 중에서 최하위인 3번째로 마무리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20세기 최고의 월드컵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과 3에서 0으로 뒤진 후에도 2골을 득점하여 승부 돌파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나라가 독일과 스페인과 함께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보든 죽음의 그룹이 맞으며 그룹에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남아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오만은 확실히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것은 역사적 관성이 있어서 한동안 뿌리를 뽑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으며 물론 거짓인 부분도 있습니다. 역사와 결합하면 대한민국이 항상 약한 봉건국이었으며 역사적으로 침략, 내란, 전쟁, 제국권 투쟁, 내란, 국가의 압력으로 계속적으로 부활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소소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떠나 이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나라입니다.
왜 그들의 고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 때문에 그들은 외부적으로 극도로 단결되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항상 오르며 외부적으로는 항상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내부 분쟁은 심각합니다. 세계에는 이러한 예가 있으며 모두 반도 국가입니다. 그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현재로 돌아와서 한국인들은 매우 애국심이 강하다는 고정관념은 91년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래로 존재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역사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번영과 지위를 아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나라를 잃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 결과 외부 세계에서 매우 자기향이 강해지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이미지를 침해하는 국가라면 그것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장기간의 고난, 슬픔 및 비극적인 시대를 경험한 후에 오늘날의 IT가 세계를 선도하는 지도자, 산업이 매우 발전했으며 특히 중공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인재를 강력하게 확보했으며 국제적 영향력이 점점 높아졌으며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있으며 이 모든 면이 세계의 모든 상을 아이에게 수여하는 것과 같아져 이러한 성취를 바라보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것들에 의해 멍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임에 주목하십시오. 한국인들이 특히 중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고대 중국은 경외할 만한 강대한 나라로 모든 고급 사상과 과학 기술의 원천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이러한 애소와 함께 터널과 명에 대해 중국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특히 만주인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나 지금 중국은 만주인과는 무관하죠. 네. 대한민국과 대만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김구의 유배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그것은 서로 다른 장소인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으로 이동하여 엿번의 이동으로 중화민국과 함께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항일 전쟁 중에는 중국 정부의 지도 아래에서 한국 해방군 병사들이 많이 일본에 대항하여 싸웠는데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만과 현재와 무관하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1991년까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공산주의 도적들이 우리나라를 나눴다 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중국이 김일성을 도왔기 때문에 실패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북한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서로 개척하고 그들은 서로 먹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정치적 올바름은 반공주의는 정확함, 반중국주의는 반중국으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렇게 큰 이중교역이 이루어진다 해도 민간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매우 심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른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로 인한 복잡한 태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정 어린이들과 미숙한 국가주의자들의 무조건적인 한국 비방에 저항합니다. 지우는 농담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일본, 베트남, 몽골 및 인도도 각각 자국 우월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공자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자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고의로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거만하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교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처럼 우리의 패권과 나라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으며 자신의 나라를 돕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올바른가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영화 중 어떤 것도 미국을 모욕하거나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한국 영화 중에서 중국을 모욕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오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의 반에서 라오자의 학업 성적이 첫 번째인 것처럼 당신이 반에서 첫 번째이면서도 자신의 학업 성적이 첫 번째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는 자신의 유교 문화, 자국의 단결, 끈기, 오랜 역사와 문화, 과학 기술 발전을 잘 보존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칭찬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유한다고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설득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소수의 우월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과 한국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포츠에서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찾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 파시스트들은 베를린 올림픽의 성공을 독일인족 우월성의 증거 중 하나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요구하기 위해 블랙휘스를 불어야만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 문화, 군사 경제, 스포츠 및 민속과 같은 많은 측면에서 국가 정체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있지만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약 1000년간의 봉건국 역사와 거의 100년간의 식민지화는 자랑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인들이 자랑했던 경제적 우위는 떠오르는 중국에 의해 남용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사적, 경제적, 군사적 등의 면에서 두드러진 대한민국은 하위 모기지 위기와 한반도의 상황에 무력하기 때문에 국민적 정체감과 보다 강한 애국심을 얻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현재의 정세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는 데 대한민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소프트 파워의 부족점을 인식하고 20세기 중반에 교과서 개정, 언론 선전 강화 및 독점적인 문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미사일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상징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비강제적인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비강제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소유한다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세계적 지위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소유주의, 군사적 압박, 경제적인 쟁취, 삼국교역의 영향력을 모두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경제, 국방력, 문화, 역사 및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왜 오만한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것이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및 스포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만은 종종 실제 상황과 다소 격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항상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며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 이러한 오만함은 자만심으로 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신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